안녕하세요. 지금부터 DI 전공 탐색을 위한 건축공학 전공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축공학 전공 PD교수 양인호입니다. PD교수는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건축공학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전공에서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프로그램 디렉터로서 전공 주임 교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할 내용으로는 건축공학부의 연역, 그리고 최근 건축의 경향 및 전망, 건축공학 전공의 개요, 건축공학 인증 프로그램, 그리고 졸업 후의 진로 및 취업 분야, 건축공학 전공의 교과 이외의 각종 활동들, 그리고 전공 준비를 위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교수 및 연구실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설립 57년의 역사를 지닌 건축공학부 연역입니다. 1967년 3월 동국대학교 산업대학 구축공학과로 정원 30명으로 신설되었고 69년 12월 건축공학과로 학과명이 변경됩니다. 78년 3월에는 석사과정이 신설되고 80년 3월에는 대학원 박사과정이 신설되었고 94년 3월에는 건축공학과 정원 60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94년 9월부터 학부제가 도입이 되고 명칭이 건축토목공학부로 개편되었고 이때 정원이 120명이 되겠습니다. 99년 12월에는 건축공학부로 다시 개편되어 현재 건축공학 전공과 건축학 전공으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0년 3월부터는 국내 최초 한국공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건축공학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을 했고 2004년 2월에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건축공학 프로그램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건축공학부 설립 50주년 행사를 하였고 올해 4월에 공학인증 정기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의 최근 경향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원시인들이 사냥해온 고기를 동굴 속에서 불에 구워 먹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원시인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사냥이나 열매를 따먹는 채집이라든지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생존을 해 나갈 수 있었고 특히나 인간은 항온동물이기 때문에 추위나 더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추위나 더위나 비바람이나 또는 다른 동물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 같은 개념이 필요했겠죠. 그러던 것이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한반도에 벼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벼농사의 시작은 여러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다르지만은 약 8,000년 전 또는 어떤 학자들은 15,000년 전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때부터 한반도의 벼농사가 시작이 되고 벼농사라는 개념은 앞에서 말했던 원시인들의 생활과 달리 원시인들은 계속해서 이동 생활을 했지만 벼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씨를 뿌리고 가꾸고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착하는 정착 생활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의 형태인 움집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저기 사진은 암사도교에 있는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러는 건축물이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면서 밑에 사진은 울릉도의 나리분지에 있는 노화집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민속마을에 있는 주거의 모습입니다. 이 두 사진을 보면 그 지방의 재료라든지 그 지방의 기후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건축물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고 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지방에서 나온 주 재료, 즉 제주도의 돌이라든지 제주도는 벼농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붕 재료를 볏짚으로 하지 않고 억새가 주로 되겠죠. 억새로 지붕을 덮은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이 많기 때문에 지붕을 새끼로 꼭꼭 묶었고 그 다음에
지붕의 높이가 일반 육지의 건물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낮다는 거죠. 바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울릉도 나리분지에 있는 복원된 너와집도 마찬가지로 울릉도는 오직 주로 이제 재료가 나무기 때문에 나무 껍질이라든지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지은 너와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건축이 발전해 오면서 위에 있는 절은 사찰은 안동에 있는 봉정사의 극락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이고요. 목조 건축물이고 불과 이 목조 건축물이 고려 말에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800년 정도 돼 있겠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유명한 부석사의 무량수전이 있고요. 이러한 건축물들의 이전의 모습은 저희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어떤 사찰 건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우리 조상들의 건축의 기술이라든지 건축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전에 남아있는 건축물은 전혀 없고요. 남아있는 거라면 석탑이라든지 이런 것은 볼 수가 있는데 건축물은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 바로 이 건축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로 건축이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이 사진은 롯데월드 타워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555m에 123층짜리 세계에서 24년 현재 올해 현재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은 제가 직접 설계했던 성균관대학교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 기계실의 모습인데요. 이전의 건축물들은 단순하게 공간, 인간이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주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현대의 건축물들은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설비들이 들어가고 그것이 없다면은 기능을 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를 보면 만약에 여기에 물이 하루만 안 나온다면 엘리베이터가 단 5분만 멈춘다면 건물의 기능을 할 수 없고 만약에 여름철에 냉방이 안 된다면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또는 생활하고 있는 업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그런 걸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건축 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건축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면은 거주자의 생활 수준의 향상 그리고 쾌적한 삶의 질을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의 심각성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친환경 녹색 건축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 각종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및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스마트 빌딩 및 자동화 기술이 건물에 적용되고 있고 정보통신업계와 융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그린 빌딩이나 스마트 빌딩이 출현하고 있고 이 그린 빌딩 관련하여 녹색 건축, 환경 건축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국가별로 스마트 빌딩은 인텔리전트 빌딩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있고 지능형 건축물 또는 첨단 정보화 건축물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21세기, 제가 생각하는 21세기 건축의 방향의 키워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과 스마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린 관련 용어를 좀 더 살펴보면 그린 빌딩, 그린 아키텍처, 이콜로지컬 아키텍처, 인바이러먼털 프렌들리 빌딩스, 서스테이너블 아키텍처,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리제너레이티브 디자인처럼 그린과 관련된 것 또는 생태적인 것, 환경 친화적인 것 또는 지속 가능, 그 다음에 재생 가능 이런 것처럼 지구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모든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빌딩, 인텔리전트 빌딩은 우리말로 지능형 건축물이나 첨단 정보화 빌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린 빌딩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그린 빌딩은 에너지 전략과 환경 보존을 목표로 자연 친화적으로 설계하여 건설하고 유지 관리한 후에 건물의 수명이 끝나 해체될 때까지도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된 건축물로서 건물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한 재료와 에너지 같은
천연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 물질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생태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건강하고 편리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고 비용과 관련된 환경적 성능과 경제적 성능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건축물이란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빌딩자동화, 정보통신은 텔레커뮤니케이션이고요. 사무자동화는 오피스 오토메이션, 빌딩 자동화는 빌딩 오토메이션이 되겠는데 이런 분야의 시스템이 건축 환경과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인간공학적인 면이 고려된 쾌적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고 사무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건물 내 시설의 운영과 관리 면에서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형 건축물이란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빌딩 자동화 분야의 시스템이 건축 환경과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인간공학적인 면이 고려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사무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건물 내 시설의 운영과 관리 면에서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정보통신, 빌딩 자동화, 사무 자동화의 어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초고속 정보통신 환경을 제공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경영 지식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오피스 업무의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과 건축과의 관계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산업혁명과 건축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서울 엘타워에서 국가 에너지 소비 구조 혁신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보시는 내용처럼 건물 부분은 국가 에너지 소비량 24%를 차지하지만 사용량을 줄여도 산업 경쟁력 저하 및 정도가 적어서 이 효율화 가능성이 큰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EMS를 건물, 편의점, 가정 등에 확신해야 한다고 제가 강조하고 있었는데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AICBM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기 기사에는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AI는 당연히 인공지능이고 여기서 I는 다시 인터넷, C는 클라우드, B는 빅데이터, M은 모바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건물에 적용돼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건축공학 전공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BC 1세기경 로마 건축가 비트루비우스는 자신의 저서 건축 10서에서 건축이 갖춰야 할 3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기능, 구조, 미이고 기능적으로 충실하고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미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죠. 건축공학 전공은 건축의 기능과 구조를 담당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고 기능은 공간의 쾌적함과 편리함을 제공하고 구조는 당연히 안전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축공학 전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거 건물, 사무소, 학교, 병원, 문화시설, 공장 등의 각종 건축물을 생산,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엔지니어링 및 관리 기법에 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는 크게 건축 시공 및 관리 분야, 건축 환경 및 설비 분야, 그리고 건축 구조 분야가 있겠습니다. 이 건축공학은 다른 공학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깊지 않은 수학과 과학에 기초한 공학 학문이며 공학, 경영, 경제,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 개념이 필요한 전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혼동하고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야가 건축학 전공과 건축공학 전공과의 차이점입니다. 저희 건축공학부는 건축공학 전공과 건축학 전공이 동시에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건축학 전공과 건축공학 전공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건축학 전공은 설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건축공학 전공은 그 설계된 도면을 가지고 실제로 건물을 구체화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건축학 전공이 설계를 주로 하지만 모든 설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학적인 부분은 마찬가지로 건축공학 전공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공학 전공은 졸업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설비 엔지니어링 분야에 실무를 하게 되고 여기서 실무 경력을 쌓으면 5년 뒤에는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라고 하는 기술사를 취득하여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 시공 기술사라든지 건설 안전 기술사라든지 건축 기계 설비 기술사, 구조 기술사 등 다양한 기술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전한 전문가로서의 건축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건축학 전공은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4+2년 그리고 학부 4년, 대학원 2년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타 학교에서는 주로 5년제로 학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학 전공을 하면은 건축사 일정 기간에 설계 실무를 한 후에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건축 설계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다. 건물의 생애 프로세스를 보면은 건물은 계획, 설계, 시공, 운영 단계의 4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이나 설계는 주로 건축학 전공을 한 건축사에 이루어지지만 공학적인 부분은 많은 부분이 건축공학 전공에 의해서 구조나 설비의 역할을 해서 같이 참여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은 대부분이 당연히 건축공학 전공한 엔지니어들이 하게 되고요. 유지관리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건축공학 전공자들에 의해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건축공학 전공은 3가지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분석적 사고와 지식체계의 함양, 2번째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건축 엔지니어와 건설 관리자의 배양, 그리고 3번째가 산업 지향적 실무 위주의 교육을 3가지 목표로 잡아서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공학 전공은 공학교육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건축공학 인증 제도는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국대학교 건축공학 전공은 국내 최초 건축공학 인증 프로그램을 획득하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학교육 인증 제도 하에서 졸업한 학생들은 주요 대기업의 취업 시에 우대 혜택뿐만 아니라 워싱턴 어코드의 회원국들의 졸업생과 동등한 능력과 학력을 상호 인정을 하고 현재 많은 학교에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공학 인증 프로그램명은 건축공학부의 건축공학 전공, 그리고 공문 프로그램은 건축공학 심화 과정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편입생이라든지 복수전공 학생들을 위한 건축공학 비인증 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공학 전공 프로그램은 산업계의 요구사항 및 공학교육 인증의 기준에 따라서 산업지향적 건축공학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과과정은 공통교양, 공학기본 소양, MSC 교과목을 토대로 하고, 전공은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환경 및 설비 분야에 대해 기초과정과 전문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학 인증을 받으려면 공통교양, MSC, 전공주제, 설계 교과목 같은 경우를 이수하고, 또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인턴십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봉사활동, 경진대회 같은 비교과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건축공학 전공 학생들이 인증을 받으려면 공통교양, MSC, 전공주제, 설계 교과목 같은 교과 과정을 이수하고, 동아리 활동, 인턴십, 멘토링, 봉사활동, 경진대회 등과 같은 비교과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에 건축공학 전공의 이수 기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 요소가 공통교양 기본 소양의 학점이라든지 교과목을 몇 가지 예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기초과학, 전산학 이 3가지를 MSC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학 같으면 미적분학 및 연습, 그리고 과학은 일반 물리학 및 실험, 그리고 전산학은 프로그램 기초와 실습 등이 이제 필수로 요구되고 있고요. 전공 주제 및 설계 교과목은 60학점 이상, 전공이 60학점 이상, 설계가 12학점을, 이 중에서 설계 12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건축공학 인증 프로그램에서는 진출 분야별 건축공학 전공 프로그램의 교과목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진출 분야를 건축 시공 엔지니어, 건설 사업 관리자, 건설 공무원, 그리고 건축 구조 엔지니어, 그 다음에 건축 환경 및 설부 엔지니어로 나누고 전공 기초라든지 전공 전문 교과 과목을 이수를 할 수 있도록 공정 교과 과목을 분류를 해놨고, 또한 인접 관련 학과에 유사한 분야의 교과 과목도 이수하면 인정을 해주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공학 심화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교과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 이수 체계도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강 신청을 할 때 선이수 교과 과목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교과 과목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화살표로 나타나 있는데요. 교과 과목을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선이수 교과 과목이 필요한 교과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유념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공학 인증 프로그램에서 필수 설계 교과 과목은 1학년 때 어드밴트 디자인, 그리고 4학년 1, 2학기 때 건축공학 종합설계 1, 2가 있고요. 특히 건축공학 종합설계 1, 2는 팀티칭과 개별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이 결과물을 건축공학전 작품이나 외부 공모전에 제출합니다. 다음으로 졸업 후에 취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졸업 후에 산업계라든지 공공기관, 학계 및 연구소로 진출을 할 수 있고, 산업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우가 건설회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공업체가 되겠고요. 여기와 또 밀접한 업체가 바로 이제 감리업체입니다. 감리라는 것은 건설회사가 시공을 할 때 도면대로 또는 절차대로 규정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가 바로 이제 감리라는 업무인데, 이런 감리업체에 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를 건축사가 다 아는 게 아니고 구조나 설비 분야는 건축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들이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분야로도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전문회사라든지 유지관리업체, 심지어 부동산 컨설팅이라든지 신탁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특허 사무실, 이런 쪽에도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국가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 선배들 보면은 기술고시라든지 7급, 9급 공무원 합격을 해서 서울시라든지 여러 기관에 근무하는 졸업생들이 많습니다. 이 밖에도 SH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라든지 경기주택도시공사, LH공사들이 같이 여러 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전력공사 같은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대학원을 진학해서 또는 연구소로 취업을 해서 건축 분야의 연구를 지속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공학 전공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공학전이고요. 학생들이 각종 대회 공모전에 참여하여 수상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저희 전공의 경우에요. 매년 11월에 교내 또는 교회에서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건축 전시회를 개최하여 이를 통해 학습 성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로 48번째를 맞이하고 있고, 현재 종로에 있는 세운홀에서 오늘까지 전시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건축 답사입니다. 건축공학 전공은 해외 건축 답사를 통해 해외 건축에 관한 지식 및 정보 습득, 그리고 학생들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해 해외 건축 답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23년 봄에는 일본 도쿄로 4박 5일간 답사를 다녀왔고, 내년에도 해외 건축 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건물이나 공사 현장 견학도 수시로 실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 이론과 실무 사이의 간격을 좁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관의 학회 및 동아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학부의 사진 소모임으로 담따라는 모임이 있고요. 여기서는 창덕공이라든지 선유도 공원이라든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DDP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곳에 외부 출사를 하고, 서울 패션위크라든지
바우하우스와 현대미술 등에 대한 전시회도 관람하고 포토샵 강연, 사진 강연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건축적인 역량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모임으로 답사 소모임 파스가 있는데요. 파스는 팟 플러스 플레이스의 축약어로 건축 답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담소를 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자주 어떤 건축물을 선정하여 답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는 두 학생이 먼저 한조가 되어서 도슨트를 맡아서 건축물을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이 도슨트가 참여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고 건축 관람한 것에 설명을 하고 또 궁금한 것을 질문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답사를 마치면 밥이나 커피를 마시면서 그날의 답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선후배 간에 서로 궁금했던 것을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답사와 만남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축적 지식이 쌓이고 또 선후배 간의 자유로운 친목도 다지게 되고 가고 싶은 전시회나 장소를 공유하여 함께 가도록 하는 등 비정기적인 모임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공학 전공 준비를 위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으로는 건축공학 전공에서는 미적분, 분리 등 역학 관련 공부가 필요한 분야가 일부 있고요. 대표적인 분야가 이제 건축 구조 분야겠죠. 환경 설비 분야도 일부 있고요. 윤리 관련 등의 과목은 건축공학 실무의 기본 소양으로 요구됩니다. 두 번째 팁은 건축공학부 전공 이수를 위해서는 교과 과정에서 수학과 물리를 학습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요구되는 지식 수준이 공과대학의 타 학과에 비해 높지 않고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팁으로는 전공 과목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국어와 영어 관련 기본 소양이 필요하며 다양한 시사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권유합니다. 네 번째 팁으로는 컴퓨터에 대한 활용 능력은 대학생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팁을 이야기한다면 건축은 우리의 일상이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대상입니다. 일상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여행을 통해서 건축물을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건축공학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축공학 전공의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에서 중요한 실무 경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 경력까지 두루 갖춘 네 분의 교수님들이 건축 시공 및 공법, 건설 관리 및 건설 경영, 건축 환경 및 설비, 건축 구조 분야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먼저 건축 시공 및 공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석 교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석 교수님은 건설사 및 연구소를 거쳐 2000년부터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고요. 건설 시공 연구실을 맡고 계십니다. 담당 교과목으로는 건축 시공 및 공법, 건설 계약 및 운영, 그리고 건축공학 확률 응용 등이 있고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주요 연구 분야로는 건축물 예백 자료의 LCC 분석, 건설 계약 및 클레임 분석 등이 있고요. 주요 연구 활동으로 여러 국제 저널에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 관리 및 건설 경영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최종수 교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교수님은 LH공사를 거쳐 2003년부터 동국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건설 경영 전략 연구실을 맡고 있고 담당 교과목은 건설 공정관리, 건설 사업관리, 건축공학 종합설계 등이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건설 시공기술 개발, 사업관리 기법 연구, 건축 시공 요소 기술 현장 적용 등이 있고 여러 가지 국과 관련 국책 연구를 주로 많이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국제 저널에 여러 편의 논문도 발표하셨고요. 다음으로 건축 환경 및 설비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설계 회사 그리고 연구소 그리고 IT 업체의 연구소장을 거쳐 2004년부터 현재까지 동국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저는 건물 에너지 시스템 연구실을 담당하고 있고 담당 교과목으로는 건축 열환경공학, 건축 빈민 음환경공학, 건물 공기조화 설비 등이 있고요. 주요 연구 분야는 친환경 건축물 및 건축 설비 시스템 설계, 그리고 건축 설비 최적 제어 시스템 개발, 그리고
건물 에너지 전략 기술 개발 등이 있고요. 다양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 건축 설비 설계를 수행을 했고 삼성화재 인천사옥이라든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천공항의 복합교통센터라든지 수원 롤러켓 경기장, 그리고 성균관대 의과대학, 그리고 세종정부청사라든지 서울시 신청사 같은 경우도 제가 기본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건축 설비 에너지 관련 업계에 다양한 기술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여러 국제 저널에 많은 논문을 발표했고요. 관련 특허라든지 프로그램 등록, 기술 이전 건수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 구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박관순 교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관순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의 특별연구원, 그리고 공과대학의 연구교수를 거쳐 2005년부터 동국대학교 건축공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구조 동력학 연구실을 맡고 계십니다. 담당 교과목으로는 재료역학, 건축구조, 그리고 건축구조 해석 등이 있고, 주요 연구 분야로는 구조 동력학, 내진 내풍, 진동 성능 향상을 위한 제어 시스템 개발 등이 있습니다. 역시 박관순 교수님도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셨고요. 그리고 국제 저널에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전공 관련 특허라든지 전산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실적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환경 보호를 통한 인류의 공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탄소 중립이 필요하고 건축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건물의 단 1%만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있는 실정이고 2050년까지 모든 건물이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합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하는 동국대학교 건축공학 전공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